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는데 주름이 부쩍 늘어난 내 얼굴을 보며 이제 진짜 나이 들었구나라는 생각이 번뜩 들었다면 그건 어쩌면 지금이야말로 인생을 즐겨야 할 시점이란 신호일지도 몰라요. 그동안 우리는 늘 무언가를 위해 바쁘게 달려왔죠. 자식을 위해, 직장을 위해, 생계를 위해 그렇게 달리고 또 달리다 보니 정작 나를 위한 시간은 없었고 어느새 세월은 흘러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달라야 해요. 아직 남은 시간이 있고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오늘은요. 이제는 더 늙기 전에 인생을 즐겨라는 주제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삶을 다시 바라보고 어떻게 하면 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을지를 이야기해보려 해요. 실생활에서 정말 공감할 수 있는 예시들도 함께 나누고 그에 맞는 현실적인 실천 방법도 알려드릴 테니까요. 편하게 귀 기울여 주시고 듣는 내내 마음속으로 그래 나도 한번 해봐야지 하고 고개 끄덕여 보셨으면 좋겠어요. 첫째, 하고 싶었던 걸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우리 대부분은 늘 이렇게 말하곤 하죠. 조금만 더 여유 생기면, 은퇴하고 나면, 건강 좀 회복되면 하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나중에라는 시점은 생각보다 쉽게 오지 않아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영영 오지 않을 수도 있죠. 내 친구 중에도 그림 그리는 걸 너무 좋아했는데 아이들 키우느라 붓 한 번 제대로 못 잡고 평생을 보낸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여행이 그렇게 하고 싶었지만 여권 한 번 못 만들고 세월만 보낸 경우도 있고요. 피아노 한 번 배우고 싶다는 얘기를 입버릇처럼 하면서도 악기 가격만 검색하다가 그냥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흔하죠. 그런데 이젠 진짜로 시작해야 할 때예요. 물론 처음부터 거창하게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루에 10분만이라도 그림을 그려보거나 근처 공원으로 가볍게 나들이를 해보는 것도 충분한 시작이에요. 유튜브에서 무료로 피아노 강의 보면서 따라치는 것도 요즘은 누구나 할 수 있죠. 중요한 건 뭔가를 하고 싶다는 그 마음이 있을 때 작은 행동이라도 바로 옮겨보는 거예요. 머릿속에서만 맴돌던 꿈이 진짜 현실이 되는 순간이 바로 그런 작은 실천에서 시작되니까요. 둘째, 사람과의 관계를 더 따뜻하게 만들어 보세요. 우리가 인생을 되돌아볼 때 가장 아쉽고 또 가장 후회되는 것 중 하나가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어쩌다 멀어진 친구, 말 한마디 건네지 못하고 끊긴 인연, 자식이나 배우자와 쌓인 오해들 다 소중한 사람이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왜 그렇게 마음을 닫았는지, 왜 먼저 손 내밀지 않았는지 후회만 남죠. 어떤 분은 오래된 친구와 괜히 작은 말다툼으로 몇 년째 연락을 안 하고 지내다가 친구가 아프다는 소식에 그제서야 눈물 흘리며 후회했다고 하더라고요. 또 어떤 어머님은 자식에게는 늘 잔소리만 하다가 점점 대화가 줄어들고 결국 자식과 거리감이 생긴 걸 뒤늦게 깨달았다고도 하고요. 배우자와는 같은 집에서 지내는데도 하루 종일 서로 말 한마디 없이 지나가며 남처럼 지내는 분들도 꽤 많죠. 이런 관계들, 지금이라도 우리가 먼저 다가간다면 얼마든지 다시 따뜻하게 만들 수 있어요. 잘 지내, 요즘 생각나더라. 그냥 그런 문자 한 통이 관계를 회복시키는 시작이 될 수 있고요. 감정을 속에 쌓아두지 않고 솔직하게 말하고 미안하면 사과하고 고맙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관계는 훨씬 부드러워져요. 나중에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금 당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보세요. 셋째, 건강보다 중요한 건 없다는 걸 인정하세요. 건강은 진짜로 있을 땐 소중한 줄 모르고 없어진 뒤에야 그 가치를 절실히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젊었을 땐 밤을 새도 끄떡없고 뭘 먹어도 탈이 없고 몸이 그냥 당연히 따라주는 줄 알았지만요. 나이 들면 그게 아니란 걸 뼈저리게 알게 되죠. 무릎이 아파서 계단을 오르내리는 게 힘들고 단순히 피곤한 줄 알았던 게 알고 보니 고혈압이었고 최근에는 이름이 자꾸 생각이 안 나서 당황하게 되는 순간들도 생기잖아요. 이런 건강 문제들은 갑자기 오는 게 아니고 다 쌓이고 쌓여서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몸을 돌보는 습관을 들여야 해요. 무리하지 않고 매일 30분씩만 걸어도 좋아요. 아침에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거나 유튜브에서 따라할 수 있는 노인 체조도 정말 효과적이에요. 정기적으로 병원 가서 건강 체크도 받고 식단도 기름지고 짠 음식은 줄이고 채소나 과일 위주로 바꾸는 것도 큰 도움이 돼요. 내 몸은 결국 내가 관리하지 않으면 누구도 대신해줄 수 없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해요. 건강은 인생을 즐기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에요. 셋째, 건강보다 중요한 건 없다는 걸 인정하세요. 건강은 진짜로 있을 땐 소중한 줄 모르고 없어진 뒤에야 그 가치를 절실히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젊었을 땐 밤을 새도 끄떡없고 뭘 먹어도 탈이 없고 몸이 그냥 당연히 따라주는 줄 알았지만요. 나이 들면 그게 아니란 걸 뼈저리게 알게 되죠. 무릎이 아파서 계단을 오르내리는 게 힘들고 단순히 피곤한 줄 알았던 게 알고 보니 고혈압이었고 최근에는 이름이 자꾸 생각이 안 나서 당황하게 되는 순간들도 생기잖아요.
이런 건강 문제들은 갑자기 오는 게 아니고 다 쌓이고 쌓여서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몸을 돌보는 습관을 들여야 해요. 무리하지 않고 매일 30분씩만 걸어도 좋아요. 아침에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거나 유튜브에서 따라할 수 있는 노인 체조도 정말 효과적이에요. 정기적으로 병원 가서 건강 체크도 받고 식단도 기름지고 짠 음식은 줄이고 채소나 과일 위주로 바꾸는 것도 큰 도움이 돼요. 내 몸은 결국 내가 관리하지 않으면 누구도 대신해줄 수 없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해요. 건강은 인생을 즐기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에요. 넷째, 돈보다 경험을 더 가치 있게 여겨보세요. 우리는 보통 돈을 모으는 데에만 집중하느라 정작 그 돈을 어떻게 써야 행복한가에 대해선 깊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통장에 돈은 있는데 외식 한번 제대로 못하고 오래된 옷 입으면서도 자식 용돈 챙기기에만 급급하고 보험료나 각종 납부금엔 철저하면서도 정작 내 즐거움을 위해선 한 푼도 쓰지 않는 경우가 정말 많죠. 하지만 돈은 쌓아두는 게 목적이 아니라 쓰는 데에 의미가 있어야 진짜 가치를 발휘하는 거예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도 많지만 돈이 있어야 누릴 수 있는 것도 분명히 있잖아요. 맛있는 걸 먹으러 가는 외식 한 끼, 친구와 함께 떠나는 근교 여행, 보고 싶었던 연극 한 편, 배우고 싶었던 강좌 수강. 이런 경험들은 순간이지만 오래도록 기억에 남고 마음을 풍요롭게 해줘요. 이제는 내 삶을 즐겁게 만들어줄 그런 경험에 돈을 쓰는데 주저하지 말아야 해요. 소소한 기쁨이 모이면 큰 행복이 된다는 걸 기억하세요. 다섯째, 내 집 안에 작은 낙원을 만들어 보세요. 우리가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 바로 집인데 이 집이 나를 지치게 만드는 곳이면 삶 자체가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어요. 집이 어지럽고 어둡고 공기가 탁하면 괜히 마음도 울적해지고 짜증이 늘어나는 게 당연한 거죠. 예전에 한 어르신 댁에 갔더니 물건이 너무 많아서 앉을 자리도 없고 커튼은 햇살 한 줄기 못 들어오게 막혀 있어서 방 안이 꼭 동굴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분 말씀으로는 괜히 기분이 가라앉고 밖에 나가기도 싫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창문 열고 커튼 바꾸고 오래된 잡동사니 좀 치우고 나니까 방 안 분위기가 확 달라졌고 그분 표정도 훨씬 밝아졌어요. 정리정돈은 단순히 청소가 아니라 내 마음을 정돈하는 일이기도 해요. 화분 하나 들여놓고 매일 물을 주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달라지거든요. 집 안에 좋아하는 그림 하나, 향기 나는 초 하나만 있어도 기분 전환이 되고요. 집을 나만의 안식처로 만드는 건 그렇게 거창할 필요 없어요. 딱 지금 있는 공간에서 작고 따뜻한 변화부터 시작해보세요. 여섯째, 나만의 루틴을 만들어보세요. 시간이 많다고 해서 그 시간이 자동으로 의미 있어지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일정이 없고 할 일이 딱히 없으면 사람이 더 지치고 우울해질 수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침대에서 한참을 뒹굴다 겨우 일어나고 오늘 뭐 하지 고민하다가 하루가 그냥 훅 지나가 버리는 경험 있으시죠? 저도 한때 그런 적이 있었는데 루틴이 없던 그 시기가 제일 무기력하고 공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산책을 10분 하자고 마음을 먹었고 그게 하루를 여는 신호가 되었어요. 커피 한 잔을 꼭 내가 좋아하는 머그컵에 마시고 신문 한 면이라도 읽으면서 오늘의 계획을 하나 적는 그런 습관이 생기니까 삶이 다시 정돈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중요한 건 아주 작은 일부터 반복하는 거예요. 매일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한다든지 저녁에 하루 정리하는 시간을 가진다든지 나만의 리듬을 만드는 것. 이 리듬이 쌓이면 삶이 훨씬 안정적이고 편안해져요. 일곱째,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해보세요.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다는 건 내가 아직 건강하고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그 도움은 꼭 거창할 필요도 없고 때로는 아주 사소한 친절이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되기도 하죠. 동네 마트에서 무거운 짐을 들고 있는 어르신을 도와드린다든지 버스에서 힘들어 보이는 분에게 자리를 양보한다든지 지나가던 아이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는 것도 다 누군가의 하루를 밝히는 일이에요. 예전에 어떤 어르신이 매일 동네 공원 쓰레기를 줍고 계시길래 물어봤더니 운동도 되고 기분도 좋아지니까 하시더라고요. 남을 위한 행동이 결국 나 자신을 위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 나는 아직 사회와 연결돼 있다는 느낌도 받을 수 있죠. 하루에 딱 하나 남을 위한 행동을 해보자고 마음먹어 보세요. 처음엔 어색해도 어느 순간 그게 내 삶의 기쁨이 되어 있을 거예요. 여덟째,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주저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이 나이에 뭘 새로 배워라고 하시는데 그 생각이 오히려 인생을 더 단조롭고 좁게 만들어버려요. 요즘은 스마트폰 하나만 있어도 배울 수 있는 게 넘쳐나는데 마음만 먹으면 어디서든 누구든 새로운 걸 익힐 수 있어요. 친구 어머님 한 분은 70 넘어서 스마트폰 사진 편집 어플을 배우셔서
손주들 사진을 예쁘게 꾸며서 보내주시는 게 일상이 되셨고요. 또 다른 분은 온라인으로 일본어를 배우시더니 나중엔 일본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보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작은 배움이 삶의 재미와 자신감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처음엔 느리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새로운 걸 배우면서 뇌도 자극되고 삶의 활력도 생기니까요. 평생교육센터나 도서관, 유튜브 같은 곳에서 무료로 배울 수 있는 것도 많으니까 꼭 한번 찾아보세요. 아홉째, 자연 속에서 머무는 시간을 늘려보세요. 자연은 참 묘한 힘이 있어요. 아무 말 없이 나를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조용히 마음을 다잡게 만들어주죠. 나무 아래 그늘에서 바람 소리를 듣고 있으면 아무 이유 없이 기분이 좋아지고 꽃 하나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숨이 고르게 쉬어지기도 하잖아요. 사실 가까운 공원이나 강가만 가도 충분한데 그마저도 귀찮아서 놓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예전엔 잘 안 나갔는데 어느 날 아침 산책을 시작하면서부터는 그 싱그러운 공기와 하늘의 색이 매일 다르게 느껴져서 신기했어요. 그리고 그런 자연의 변화에 내가 반응하고 있다는 게 참 감사했죠. 자주 가지 못하더라도 주말에 한 번, 혹은 점심시간에 10분이라도 걸어보세요. 자연은 돈이 들지 않지만 그 어떤 고급 마사지보다 더 큰 회복을 줘요. 열째, 나를 위한 기록을 남겨보세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흐릿해지잖아요. 그래서 그 순간의 감정과 생각을 기록해두는 건 정말 소중한 일이에요. 글솜씨가 없어도 괜찮아요. 그냥 하루 있었던 일, 느꼈던 감정, 감사했던 순간을 짧게라도 써보면 나중에 그걸 다시 읽을 때 그때 내가 지금의 나를 다독여주기도 해요. 어떤 분은 손글씨로 일기를 쓰시고 어떤 분은 휴대폰 메모장에 하루 한 줄씩 생각을 남기기도 하죠. 또 어떤 분은 사진을 찍고 그 사진 밑에 간단한 설명을 달면서 자신만의 일기장을 만들어 가더라고요. 기록은 과거를 남기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지금의 나를 바라보는 가장 좋은 거울이 되기도 해요. 한 달만 꾸준히 기록해보면 삶이 조금 더 분명하게 느껴질 거예요. 그리고 그 기록들은 시간이 지나며 내가 얼마나 멋지게 살아왔는지를 증명해주는 보물이 될 거예요. 자, 오늘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나눈 10가지 이야기는 결국 한 가지 메시지로 모아져요. 더 늦기 전에 지금 이 순간을 진짜 내 인생으로 만들어가자는 거예요. 하고 싶었던 일을 미루지 말고 당장 시작하자는 첫 번째 이야기부터 사람과의 관계를 다시 따뜻하게 이어가자는 두 번째 이야기, 그리고 건강을 챙기는 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사실까지 하나하나가 우리 삶을 조금 더 밝고 가볍게 만들어주는 열쇠가 될 거예요. 돈보다 경험의 가치를 두고 내 집을 아늑한 안식처로 꾸미며 나만의 일상 루틴을 만들어 삶의 리듬을 주고 누군가를 위해 작은 도움을 실천하는 일.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주저하지 않고 자연 속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고 오늘의 감정과 생각을 글이나 사진으로 남기는 삶. 이 모든 게 우리가 남은 인생을 더 깊이, 더 풍요롭게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어요. 오늘 하루를 내가 사랑하는 방식으로 꾸려보고 작지만 소중한 기쁨을 하나씩 찾아보는 연습을 해보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그렇게 하루하루가 모이면 지금보다 훨씬 더 멋진 인생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오늘 이야기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다음 시간엔 또 따뜻하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뵐게요.